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설계 쪽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회사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 VCA, 밸류 체인 얼라이언스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귀한 분 모셔서 이쪽 산업과 향후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직랜드의 이종민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에이직랜드 대표 이종민입니다. 에이직랜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에이직랜드 그러면 국내 유일의 TSMC 쪽에 디자인 하우스 협력사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네. 상장한 지도 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에이직랜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이직이라는 용어가 주문형 반도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가 어떤 펑션을 구현하고자 하는 반도체를 필요로 할 때 특정 펑션의 반도체를 만들어줄 때 설계를 서비스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설계를 다 하면 위탁 생산을 맡기는데 그게 파운드리라고 하고요. 특별히 저희는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를 이용하는 파트너입니다. TSMC는 글로벌하게 한 6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압도적인 1위의 기업이고요. 따라서 많은 고객들이 60% 정도의 고객이 TSMC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를 통해서 설계 서비스를 받습니다. 사실 국내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들은 보통 삼성 쪽으로 많이 거래를 하잖아요. 네. 또 어떻게 TSMC하고 이렇게 거래 핵심 협력사가 되게 되신지. 저도 창업하기 전에 삼성의 협력사에서 많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왕 시작하는 거 글로벌 1등의 파트너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각오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파트너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시작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기본적인 캐시 플로우도 없고 그 공정의 기술적 노하우들을 터득해야 됐기 때문에 어려운 길이었지만 그래도 한번 파트너가 되고 나면 그 성공의 보장은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많은 국내 파트너들이 삼성을 추구하지만 저희는 TSMC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들어가고 나서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베이스를 다질 수 있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그 매출이나 성장 포인트를 보면 AI SoC,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 쪽이 주력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파운드리는 당연히 TSMC 쪽에 물리 설계 쪽을 이제 주로 담당을 하는 거고 그러면 고객사, 팹리스 고객사들은 주로 어떤 업체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나요? 이게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전통적인 디자인 하우스가 설계가 두 단으로 나눠지는데요. 크게 보면 앞단 설계, 프론트엔드 설계, 뒷단 설계, 백엔드 설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전통적인 디자인 하우스들이 이렇게 뒷단 설계를 주로 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창업할 때부터 향후에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또 시스템 회사들이 그들의 주요와 펑션, 그중에 특히 AI라고 하면 MPU거든요. MPU를 잘 만들면 그 외 SoC를 만들기 위한 CPU도 필요하고 인터페이스 여러 기타 다른 설계 부분도 필요한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주면 좀 더 AI 회사라든가 시스템 컴퍼니들이 반도체 에이직을 개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시작하게 됐고요. AI 회사들은 MPU를 전문으로 담당합니다. 그 부분이 다른 회사의 AI 칩과의 차별력이고요. 그럼 나머지 CPU라든가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PCI 인터페이스 또 PC에 연결하기 위한 또 다른 USB나 영상을 연결하기 위한 미피 인터페이스 등등은 저희가 설계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AI 회사들은 MPU를 메인으로 설계합니다. 나머지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CPU부터는 저희가 설계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로직 설계도 담당을 하고, 맞습니다. 물리 설계는 대부분 담당을 하고. 그럼 국내 그 DSP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스라고 하고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 VCA라고 하는데 일반 DSP 업체 대비해서 IP의 영역에서 많이 핸들링하는 많이 터치하는 회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시작은 그랬는데 지금은 다 비슷한 실력까지 와 있다고. 이게 트렌드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여기가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영역입니다. 페미니스트에 어느 정도 가 있는 영역에 설계를 하다 보면 설계를 터치한다는 건 뒷단 설계는 굉장히 분량이 없게끔 잘 되어 있는데 앞단 설계를 도와준다라는 게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지만 이 부분이 성장하기에 굉장히 좋은 포텐셜 영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자인 하우스들이 디자인 솔루션 회사라는 이름으로 토탈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 업체들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상장사라든가 상장을 앞둔 회사들 다 이런 토탈 디자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어떤 네. 제가 예전에 팹리스에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백엔드로만으로 시작하기에는 제가 후발주자로서 경쟁력이 없다. 우리는 설계 서비스도 해주자. 그래서 초기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보통 그러면 우리 그 VCA 디자인 하우스 협력사들을 보면 부가가치가 네. 큰 규모의 수주, 그러니까 네. 선단 공정의 큰 규모의 수주를 받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턴키로 이 전공정뿐만 아니라 프론트엔드의 일부 영역을 하면서 약간 후공정까지 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턴키로 후공정, 이게 선공정, 후공정 다 해서 저희가 패키지 테스트까지 다 해서 납품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풀 턴키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완제품을 납품하는 거. 고객이 양산을 많이 해주셔야죠. 볼륨을 많이 가진 회사의 제품을 개발해 주는 것도 그게 로드맵이 있어서 그 다음 버전 이렇게 계속 나갈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산을 가져갈 수 있는 업체. TSMC가 아무래도 글로벌하게 1등인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제품이어도 좀 더 저전력으로, 좀 더 작게. 어차피 웨이퍼의 크기는 한정적입니다. 이 안에 얼마나 더 많은 양품이 나오냐,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더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은 원가에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희는 공급해야 되고, 고객은 그 제품을 필드에 가서 많이 파셔야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발 많이 하는 거 좋은데요. 개발을 많이 해야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회사가 정말 양산 갈 수 있도록 양산 퀄리티의 칩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기술력,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네. 하면 어떤 레퍼런스가 있나요? 저희가 이제 구체적인 고객을 고객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 1등인 제품, 물론 현재 AI도 한국에 매우 열심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1등, 반도체가 크게 메모리, 비메모리 있고 저희는 비메모리인데 메모리가 판매되기 위한 비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 컨트롤러. 예, 컨트롤러. 네. 따라서 메모리에 파생된 시스템 반도체, 이 부분은 현재도 우리나라가 1등에 가는 부분도 있지만 1등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잠재적으로 여기는 다 1등을 해야 될 거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장을 이미 가지고 있고, 큰 기업으로는 이제 그런 이미 1등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고객들은 삼성도 있지만 TSMC를 또 가야만 하는 사유가 있는 회사들도 있고요. 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1등 아닙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드라이버 IC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AI는 저희도 이미 개발해 온 지 5년 됐는데요. 이제 서서히 양산이라는 숫자로 나올 때가 되었고, 지금 되게 구체적인 얘기 중에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HBM이잖아요. 네. 네, HBM이 지금 이제 최근에 뭐 뉴스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로직 다이, 네. 로직 다이를 이제는 선단 공정이 안 되니까 TSMC 네. 파운드리를 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그런 쪽에서도 우리 회사가 뭔가 기회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부분이어서 이제 그 시장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떤 건지 이제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게 저희에게 얼마나 큰 밸류 가치로 올지는 아직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만, 그리고 이거 워낙 큰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의 굉장히 보완이 요구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의 역할은 분명히 있고, 이게 어느 정도의 밸류로 연결될지는 아직 모른다라고 정도까지 말씀드리긴 맞을 것 같습니다. 일부 영역에서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네. 좀 더 잘 되면 네. 더 큰 역할을 하면서 더 큰 예. 프로젝트 수주로도 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네. 그렇지만 아직까지 컨펌된 건 아니고. 경쟁사들도 있는 거고, 네네. 이전에 없었지만 비메모리의 옆에 칩이 필요한 분야가 크게 두 개 생겼죠. 이제 HBM이 워낙 파워풀하게 크고요. 또 이제 CXL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인터페이스 분야가 생겨서 메모리에서 필요한 비메모리 칩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로 보고 있고, 분명 저희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류의 대규모 수주를 받으려면 경험이 없는 회사한테 이렇게 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 그런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네. 결국 선단 공정을 어디까지 해봤냐, 이게 되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해외 파트너다 보니까 좀 약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TSMC의 어드밴스 노드를 가기 위한
어떤 그런 경험치를 가진 회사가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대기업 빼고는 저희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도 에이지랜드를 이용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제 그 전까지는 7나노였지만 이제 필요한 거 5나노입니다. 5나노의 경험을 가진 에이지랜드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디자인 하우스는 어렵습니다. 5나노를 스터디에서 트레이닝하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TSMC가 그렇게 하라고 VCA를 선정한 거고요. 아무래도 안 그러면 각 커스터머가 TSMC에 문의해야 되는데 그 많은 기술적인 것들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VCA 통해서 오면 안정되게 양산할 수 있으니까 로컬로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온 디바이스 AI라고 맞습니다. 용어를 이제 네. 퀄컴 주도로 좀 온 디바이스 AI라고 네. 많이 하는데 그게 엣지 AI하고 같은 예, 용어라고. 엣지 AI죠. 서버 칩뿐만 아니라 이제 온 디바이스 AI, 네. 엣지 AI까지 지금 우리 회사는 굉장히 네. 광범위한 레퍼런스 가지고 있고 예. TSMC의 이제 뭐 팬아웃 WLP라든지 네. 뭐 코어스 같은 네. 이런 쪽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경험들도 있다고 네. 볼 수 있나요? 우리 회사가? 그게 네.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완제품 칩이 납품하기 위해서 마지막 패키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패키지의 기술력이 TSMC가 글로벌하게 압도적으로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게 비슷해도 결국 패키지 때문이라도 TSMC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어스란 용어가 TSMC가 만들어서 이제 보편화된 용어가 되었는데 국내에 아직 코어스 간 고객을 저희가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그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또 경험이 없다 보니까 개발을 하지 못하는 약간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가 대만의 디자인 R&D 센터를 이제 Q3 오픈하는데요. 이미 했던 너무도 많이 했던 그 엑스퍼트 엔지니어들을 대만 R&D 센터에서 뽑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기술과 경험을 거기에 바로 적용해서 내년이면 이제 샘플이 나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도 코어스에 대한 기술력을 갖춘 거죠. 워낙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는 제품들이라 실리콘으로 직접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가 R&D 팀을 꾸리고 그 기술로 정말 실리콘까지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내년이면 되면 저희도 이제 코어스를 스스로의 기술로 제공할 수 있다. 보통 이제 우리 설계 영역에서 보면 EDA 툴이라고 해서 네. 1등 업체가 이제 시놉시스고 2등이 이제 케이던스 디자인. 네. 최근에 시놉시스가 엔시스라는 회사를 인수한 게 결국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대한 이런 네.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인데 디자인 협력사 쪽에서도 똑같은 이런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후공정의 오사트라고도 하는데 워낙 노이즈 관련돼서 민감하고 패키지 관련된 기술적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내재화해야 됩니다. 아웃소싱 하려면 제가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니까 직접 그것을 많이 했던 수년간 수십 년간 해왔던 전문가들을 내재화해놔야 에러 없이 잘 나옵니다.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패키지 안에서의 노이즈로 인해서 그 앞단 다 설계해놓던 게 에러가 나는. 그럼 또 패키지를 다시 하려 되면 또 6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잘 석세스를 하려면 그 엔지니어를 뽑아야 되고 전문 대기업에서 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제가 수요를 하는 거죠. 대만에는 글로벌하게 애플 또 뭐 퀄컴 또 대만 내 미디어텍, 노바텍 등 굉장히 어드밴스 노드를 하고 어드밴스 패키지를 하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다가 이제 R&D 센터를 만드는 거죠. 제가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이제 점점 더 메모리 컨트롤러에 대한 기술들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네. 낸드 플래시도 지금은 이제 뭐 생성형 AI 수요 때문에 네. 뭐 이제 코드러플 레벨 셀 네. 같은 것들 네. 그런 쪽에서는 더 많은 컨트롤러 기술들이 고도화돼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컨트롤러 기술이 삼성에서 내재적으로는 잘한다라고 네. 많이 알고 있긴 한데 국내에서 이 정도의 이제 그 컨트롤러 IC 쪽의 기술 수준이 네. 좀 뭐 대만이나 좀 미국 이런 데 비해서 요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볼 수 있나요? 저 엔터프라이즈 SSD는 국내 대기업이 지금 잘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는 다른 데가 하고 있었지만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하이닉스가 엔터프라이즈용에는 이제 솔리드엠 통해서 대용량을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개발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같은 중소기업이 임플리멘테이션을 함께 할 수는 있겠지만 워낙 보안이 요구되는 거라서 대기업 스스로가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저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이미 그거를 이미 만들었느냐 안 만들었느냐 차이지 이미 기술은 다 갖고 있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굉장히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보실 텐데 네. 우리 회사의 성장 포인트, 주목할 만한 부분들 좀 짚어주시면 어떤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제가 에이지랜드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에이지랜드는 TSMC 국내 유일한 로컬 파트너입니다. 글로벌 8개가 있고요. 한국에는 에이지랜드가 유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많은 TSMC 고객들이 에이지랜드 통해서 가야 하고요. 물론 굉장히 볼륨이 큰 회사, 대기업은 TSMC 다이렉트 하지만 그 외에 저희 같은 이제 백엔드 설계 영역 또 설계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은 회사들은 저희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에이지랜드가 시작 초기에 프론트엔드 설계를 도와주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는데요. ARM사의 ADP, ARM의 CPU가 매우 필요했고요. 그에 따른 설계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치들 가지고 ARM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에이지랜드는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반복된 설계 또 어떤 커스텀이 필요할 때 약간의 시간과 노력만으로도 쉽게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론엔드 자동화 시스템, 백엔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만의 것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하고 있는 VCA들, 알칩, GUC 또 국내 삼성 파트너들도 이런 거를 계속 자동화하는데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프론엔드의 설계 자동화 서비스, 백엔드의 설계 자동화 서비스, 그 저희만의 A월드 매직 또 알프스라고 하는 저희의 플랫폼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 더불어 저희는 대만 R&D 센터를 잘 설립해서 이걸 기점으로 미국과 중국까지 나아가고자 글로벌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당연히 미국이 전 세계 팹리스의 60% 시장을 점유하는 것만큼 미국에 더 많은 파트너, 더 많은 VC의 역량이 필요할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들어갈 저희만의 시장과 저희의 역할, 저희의 포지션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나아가 중국, 대만, 일본 저희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셔도 좋을 만큼 TSMC의 VC라는 게 그만한 타이틀을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해서 나아가야 할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이제 사람만 있으면 설계해서 나아갈 수 방향입니다. 에이직랜드라는 회사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따라가고 싶은, 극복하고 싶은 TSMC라는 회사하고 이제 굉장히 깊게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지만 결국 이 회사가 그 인력을 키우고 기술을 배우고 선진 기술들을 도입하면 결국 그게 우리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네. 이런 이제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결국 그들이 잘하는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이직랜드가 우리 반도체, 우리 국가 산업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그 대표님하고 이 반도체 산업 전반 그리고 이제 에이직랜드가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시청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주주님들께 이제 주주님들 또 미래의 에이지랜드 주주님들 그동안 기대와 또 신뢰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이지랜드가 TSMC의 국내 유일한 파트너인 만큼 지속적인 성장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잘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에이직랜드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 주주들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